봅시다.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왔어? 앉으세요. 가정법이죠. 자, 오늘이랑 금요일 이틀만 좀 버텨주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가정법인데 가정법을 중학교 때 못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못해도 한 5번 이상은 배웠을 거예요. 방학 때도 배우고 뭐 때도 배우고 그죠? 가정법을 많이 배웠을 텐데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그리고 아이고 내가 평소에도 내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가정법만큼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가정법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4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뭐 쳐다보지 말고 우리 원장님이 칭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한 번만 배워두시면 그냥 평생 쭉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까지는 아니겠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써먹으면 되겠죠. 가정법입니다. 여기 병아리가 많은데요. 10마리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수컷이 9마리고요. 암컷이 1마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시우 너는 어디다가 표시할래? 수컷, 암컷? 어디에다가요? 둘 중에 하나에만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컷, 암컷 중에 어디다가 표시할래? 왜? 저쪽에 적으니까. 왜 적으니까 적은 데다가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덜 적어도 되니까. 그렇지.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죠? 9마리 다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1마리만 표시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죠? 그거야 가정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들어는 봤을 거야.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직설법에 대해서 다뤄요? 안 다뤄요? 중학교 때 다룬 적 있어? 없죠. 왜 없을까? 너네가 보는 거의 모든 영어가 다 직설법이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 표시해가면서 배울 거야? 아니.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관계사 배웠고 준동사 배웠고 거기 나오는 그냥 거의 모든 문장들이 다 직설법이에요. 그럼 지천에 널려 있는 걸 굳이 하나하나 이름을 매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설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영어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은 무슨 헌법 이런 법이 아니에요.
영어로 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무드 뭐예요? 한국말로? 그렇지, 분위기야.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사람이 말을 할 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설법,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명령문이라고 하는 명령법,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입니다.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의 그 분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근데 명령법은 익히 알잖아, 그지? 그리고 직설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의 90% 이상의 그런 말들의 분위기인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거는 어떤 분위기인가를 우리가 지금 배워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랑 합쳐서 한 90%가 넘잖아요. 아니 미안해. 얘랑 합쳐서 90%가 넘잖아요. 얘는 90? 따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얘는 명령법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줘요? 마킹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해놔요? 이거 명령법입니다 라는 표시. 동사가 맨 앞에다가 뭐 써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지? 이게 명령법만의 표시인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법도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자, 의미랑 형태랑 의미가 있는데, 형태랑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직설법에서는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를 의미하고요. 대과거로 쓰면 과거 완료죠. 대과거를 의미합니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형태랑 의미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가정법에서는 형태랑 의미를 따져봤을 때 어떻게요? 과거형을 썼는데 의미는 뭐래? 현재나 미래를 나타낸대요. 그치? 그리고 과거 완료를 썼는데 의미는 과거래. 맞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그 의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형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뭘 썼느냐? 이게 무슨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디의 동사의 형태? if절의 동사의 형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가정법 과거라고 했던 것은 if절의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 그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영문법 책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일본식 문법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왔고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해. 근데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다 라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옆에 삼각형이 하나가 있죠. 그죠? 원래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form이라고 하는 이 형태와 의미가 meaning이죠.
얘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만 뭘? 또 문장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가정법에서는 형태랑 의미가 어때요? 맞지 않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알아둬야 돼. 근데 가정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 개형 한 번만 제대로 딱 잡아 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어디가 좋겠나? 그러면 아니 이거 넘어가지 말고요. 그냥 103페이지 밑에다가 한번 필기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3페이지 정도를 짧게 그냥 끝내줄게. 한 번에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접속사고 if죠, if. if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조건절의 if. 그지? 걔는 사실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절의 if는 사실 기반입니다. 가정법의 if는 그 말 그대로 가정의 i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f가 있으면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이거를 if절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주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 앞뒤라고 하지 않아요? if는 뒷자리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왜 과거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 if절에 동사 자리에 무엇을 쓰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또는 비동사라면 우리가 뭘 쓴대요? were을 쓴대요. 왜 were를 쓸까요? 아는 사람? 헷갈릴 수도 있어. 뭐가 헷갈릴 수도 있어? 조건절이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복수형일 때는 왜 안 헷갈려? 주어가 복수형일 때는 왜 안 헷갈려? 이미 과거형을 썼다는 거에서 구분은 가. 맞잖아. 현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미 과거형을 썼다는 거에서 구분은 가. 그럼 뭐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왜 were만 써? 잘 모르겠어? 옛날에 아주 고대 영어부터 가정이라는 건 있었어요. 사람이 생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냐면요, 사실 그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가 바빴어.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빴다고. 그지? 그러니까 뭔가를 뭐 미래를 예측해보고 거기에 대한 뭐 추측을 해보고 그럴 일이 거의 없었어. 당장 오늘 하루하루가 급해. 그지? 근데 농경 사회가 되고 나니까 날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죠?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다 보니 약간 배 따지고, 그죠? 수렵 채집하던 때보다는 훨씬 더 배가 따셔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도 가정법이 있었어요. 근데 기록이 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쓰던 가정법에서 동사 자리에 항상 뭘 썼냐면 이런 말을 썼답니다. 이걸 우리가 weren이라고 읽어요. W지만 그 당시 고대 영어에서 weren이라고 동사 자리에다가 썼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영어사를 배워요. 영어사를 배울 때 실제로 배우고 너네들한테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weren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쭉 이어진 거야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뭐가 탈락됐어? n이 탈락된 거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동사의 복수 과거형이랑 형태가 같아져 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weren이라고 읽었지만 n이 탈락하면서 were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were이라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수 주어에도 were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요즘에 특히 구어체에서는 뭘 쓴대요? 주어 자리에 단수형이 오면 뭐야? were 대신에 was를 쓰기도 한대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문법은 범위야? 안 지키면 죽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언젠가 많이 쓰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죠? 어법을 정리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면 그걸 그냥 정리해 놓는 게 어법이라고 했죠? 언젠가 뭐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지금으로부터 쭉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한국의 문법 체계도 그냥 was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was 또는 were를 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 나오는 거의 뭐 99%의 어법 체계는 이 말이 언급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했죠. 이건 학교 선생님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을 배웠을 뿐이야. 그리고 그분들이 배운 영어, 그분들이 배운 수학, 그분들이 배운 국어, 학생들 가르치라고 배운 그런 과목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야 또, 그지? 그 안에는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학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배울 거야. 물론 그분들도 따로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다면 배울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들은 바로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야. 나는 맨날 수업 준비하고 맨날 교재 연구하고 맨날 수업 이거잖아. 공부하고, 그지? 근데 학교 교사들은 행정일, 뭐 학부모들과의 모시기, 뭐 애들과 뭐, 그지?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 자기가 맡은 직책 겁나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비교적. 그리고 그걸 많이 한다고 뭐 월급이 많이 오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 보니 처음에 신임 교사가 됐을 때는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줘야지 이래요. 5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5년도 안 걸려. 한 2년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싹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실제로 내 친구들도 그래. 내 친구들 중에도 교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가르쳐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하다 보면은 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걔네들 마찬가지로 방학 때 쉬잖아요. 방학 때 유급 휴가가 또 나오잖아. 1년에 거의 한 3달 가까이가 나오니까 그런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걸 언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뭐 영어사 같은 걸 언급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워즈도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험에서 워즈라고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뭐라고?
시험 문제는 그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반드시 물어보세요. 특히 가족법 배울 때. 그럼 시험에서 나왔을 때 제가 was라고 써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서술형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등급 하나 떨어집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특히 어법에 관한 거는 영어에서는 이게 기다 아니다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것들 많았죠. 준동사에서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뭐 가, 목적어, 진 목적어에서 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써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라고 했죠. 그치? 녹음을 하라고 했죠. 그런 거 물어보고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얘네가 시험에서 나왔을 때 할 말이 있어. 알겠니?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월로 쓰세요. 괜히 오죽 쓰지 말고. 알겠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물론 언어는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시험 제도라는 건 뭐예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답 하나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틀리다 하잖아.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다 에세이야. 에세이가 뭐야? 그냥 사설 쓰는 거야. 수필 쓰는 거야. 자기 거기에 대한 뭐 주장 같은 거 쓰는 거야. 거기에 답이 있니? 답은 없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가 옳다 그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 근데 내가 옳다를 고르던 아니다를 고르던 아니 그 중간 어딘가 입장을 취하던 내가 취한 입장에 대한 뭐만 뒷받침되는 근거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만 잘하면은 점수 잘 줘요. 미국은. 우리랑 완전히 그냥 교육 체계가 달라. 그냥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거는 어디에밖에 없어요? 뭐 과학적인 사실이라던가 지금까지 증명된 그리고 뭐 수학 문제 풀 때 답은 거의 웬만하면 하나죠. 수학 문제는. 그지? 달라질 일이 많이 없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미국은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풀어주고 이 사고를 위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말을 잘해. 왜 말을 잘해? 맨날 쓰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너네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찍어야 된대 시험에서. 다 그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주장을 펼치지를 못해. 친구들이.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어도요 이거 한꺼번에 못 바꿔. 근데 요즘에 그런 시도가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요? 어떻게든 조금씩 또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시간에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지금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교육제도라는 거가 지금 뭐 벌써 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죠? 물론 한국에서 졸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도 뭐 뉴스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 뭐 바꾸고 이번에 뭐 등급제로 5등급제로 뭐 만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단적인 거 하나하나 단편적인 거 이런 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완전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교육 체계는 바뀌기 힘들어요. 최소 적어도 너네들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배워야 돼. 수학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과학, 사회도 마찬가지.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는 우리도 이제 논술 같은 걸 좀 많이 확대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 그 논술이 결국엔 에세이거든. 그런 시도가 있기는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자, 과거형이랑 were를 썼습니다.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어떤 사실? 현재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을 하는 거죠. 현재는 이러한데 근데 현재 이렇지 않다면, 또는 현재는 이렇지 않은데 현재 이러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과거형 또는 were을 씁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들어야 되거든. 어떤 의문이 들까요? 너네가 이 시점에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동현아? 모르겠어? 주명이 모르겠어? 서현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지금. 근데 이 시점에서 너네들이 나한테 뭔가 궁금한 게 생긴다면 어떤 게 궁금할까? 태연이 모르겠어? 서희 모르겠어? 아니 야 얘는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대. 아니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대. 과거형 쓰거나 were 쓰면 쌤 그럼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현재도 나타낼 수 있고 미래도 나타낼 수 있대.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과거형을 동사를 쓰거나 were를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겠지. 그래서 만든 장치가 있어요, 하나. 그게 2번입니다. 2번은 were to 부정사예요. 과거형 쓰거나 were 쓰면은 현재나 미래 둘 다 나타낼 수가 있지만 were to 부정사를 쓰면 2번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만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현재 이러한데 이렇지 않다면, 이렇지 않은데 이렇다면, 그죠? 앞뒤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냥. 근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1초 뒤에 당장 죽는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지? 뭐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were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썼을 때는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하지만 were to 부정사를 썼을 때는 필자 또는 화자의 어조가 어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일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야.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 다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가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는 방법은 should 동사 원형입니다. 다시 뭐라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미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정법을 구분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뭐예요? 동사의 형태. 그지? 그럼 의미는 어떻게 달라진대? 직설법은 사실 기반이거든. 그지? 근데 가정법은 뭐예요? 가정이거든.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우리 법 무드거든. 근데 얘는 뭐래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대. 그럼 약간 어디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살짝 어느 쪽으로?
사실적으로 조금 치우칠 수도 있죠.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은 얘는 직설과 가정의 어느 경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정법 과거에 쓰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들이거든요. 이제 우리 if절을 살펴봤으면 주절도 한번 살펴봐야죠. 주절의 동사 자리는 그럼 뭘 쓸까? 많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뭐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동사의 뭐? 과거형이야. 맞죠?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우리가 would, could, should, might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우쿠슈마 막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뭘 갖다 붙여줘야 돼? 동사 원형을 갖다가 붙여줘야 돼. 그러면 현재에 대한 사실 또는 미래에 대한 희박한 미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를 가정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본적으로 주절은 뭐뭐 할 텐데가 기본 해석이죠. 그죠?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이런 거 그죠? 뭐뭐 할 텐데가 기본 해석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가 기본 해석이 가정법 과거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뿅아리 그지? 적은 수에만 마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야. 근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 얘가 직설과 가정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 그죠? 직설 쪽으로도 조금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얘는 언제 쓸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잠깐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절대로 니네가 필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지? 얘는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 않아도 얘는 뭘 쓸 수도 있어요? 플러스 얘는 뭘 쓸 수 있어요? 조동사의 현재형을 써도 돼요. Will, can, you, shall, may를 써도 돼요. 직설이니까 직설에 가까우니까 그지? 또 뭐도 써요 우리? 여기다 플러스 명령문도 씁니다. 어떨 때 쓴다고? 어떨 때 쓴다고? If you should need anything, come and talk to me. 명령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그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법 과거를 다 봤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쭉 본다면 얘는 쉬워요. 다시 앞에 봐봐. 가정법 과거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고? 어디 절에? if 절에 동사 자리가 기본적으로 과거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까? if 절에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had pp 쓰는 거야. 맞지? 너무 쉽죠?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안 쓰잖아. 아니? 과거 완료잖아. 얘는 어떤 뜻이 나와요? 과거 사실의 반대.
됐니? 주절엔 못 써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조동사 플러스 뭐야? have pp.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이렇게 쓴대요. 둘을 헷갈리는 순간 폭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고. if절의 동사 자리가 이 이름을 결정짓는다. 오케이? if절의 동사 자리는 had pp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돼? have pp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조동사 have pp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개, 6개 정도만 봅시다. 다 6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would have pp가 있죠. 얘 무슨 뜻이지? 자, 얘가 기본적으로 뜻이 어떤 뜻이에요? 얘는 뭐뭐 하면, 한다면 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뭐뭐 했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would have pp를 썼을 때는 근데 이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텐데요. 이런 뜻이죠. 두 번째, could have p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should have pp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조동사 4개 다 쓰는 거야 지금. 그죠?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무슨 뜻이야? 했어야 했는데가 되겠죠. 얘는 후회까지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should have pp는. 그래서 자리가 모자르니 여기로 넘어갈게요. 4번. 너네 그냥 밑에다가 적어 바로. 4번. might have pp인데 might have pp랑 may have pp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슨 뜻이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입니다. 약한 추측이죠. 약한 추측. 5번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잘 안 쓰는 말이지만 would, could, should, might 외에도 must가 있죠. 그치? 근데 저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must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나름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래? 얘 무슨 뜻이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 6번 뭐가 있을까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것은 강한 추측이죠. 얘는 약한 추측이고. 근데 반대말도 있겠죠.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cannot have pp입니다. 뭐뭐? 어떻게 해석해?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스쳐가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는 그게 조금 덜해요. would가 그냥 그 종속절에 들어가면은 주절이 아닌 뭐 대절 안에 들어가면은 주절에 시제일치를 시켜줘가지고 그냥 과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그게 좀 덜한데 조동사 have pp는 빼박이야. if절이 없어도 그냥 조동사 have pp가 나오는 순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if절이 없어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if절이 없지만 그 주절 안에 if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락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만 내 신발이 어제 비가 왔는데 좀 너무 안타까웠어. 내 신발 안 젖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얼추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내가 우산만 챙겼더라면, 그지? 그 시간에 밖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런 말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맥락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필자는 어떠한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보고 바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아니 가족법 문제가 사라져가지고